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을 뜻하는 삼강오륜.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데요. 한 가문에서 충, 효, 열, 삼강의 정신을 실천한 이가 15명이나 나온 마을이 있습니다. 충과 효, 열의 고장, 대구 솔레마을로 떠나봅니다.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동국 여지승남에 의하면 이곳은 신라시대 때 출양화 혹은 현효라고 불리었다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포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풍요롭다는 의미의 현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구 바로 옆에 있지만 사실은 대구하고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가 조금 다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그 충신 효자 연려가 굉장히 많이 난 그런 고장입니다.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달성 국민체육센터. 그 한편에 달성군이 개청 100주년을 맞아 조성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달성 역사인물동산입니다. 달성의 뿌리를 찾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달성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해 그들의 흉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곳 그 현풍은 좀 특징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비설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불교 문화, 그리고 대니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유교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꼽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신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우선 그 삼국유사의 저자죠. 일원스님 여기 모셔져 있고요. 사육신 그러죠. 사육신 중에 유일하게 우리 대구 달성에 자신의 후손을 남겼던 그 취금은 박팽년 선생도 계시고, 그리고 그 현풍 소래마을의 입향조 되십니다. 청백리에 올랐던 분인데 과감방 선생 같은 분도 계시고. 충과 효, 예를 바탕으로 숭고한 정신을 이어간 우리 선인들. 그중 눈여겨볼 이분은 이양 과감방 선생인데요. 성품이 곧고 강직한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그 소래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풍 곽씨들 중에서도 이 소래마을에 사시는 곽씨들을 우리가 소래곽씨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그 소래마을의 입향주이시기도 하고, 그 소래마을의 틀을 내리고 있는 이제 현풍 곽씨 청백리 공파의 파조되는 분이시기도 하죠. 대구 달성을 빛낸 27인의 모습이 이처럼 흉상으로 다시 태어나 후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큰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솔례인데요. 현풍읍의 남쪽 끝에 있는 솔례마을은 과감방이 이곳에 터를 잡고 스스로 예절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그리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솔례로 붙였다고 합니다. 솔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그 한자로 보면 그늘일 솔 또는 다스릴 솔, 예도의 자를 써서 솔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역 분들은 발음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소래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충신, 효자, 연려 그 삼강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아주 많이 배출한 그런 마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안에는 현재 그 소래각시 이들의 그 제일 큰 집이라 그러죠. 종택이 있고요. 종택 안에는 뭐 불천이 사당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서원도 있고요. 그리고 현풍각시 12정려가, 그 다음에 뭐 제실이라든지 정자 같은 이런 문중의 유산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따르는 충효의 마을인 솔례마을을 한번 둘러볼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현풍곽시 종택인데요. 종택은 종갓집을 말하는 것으로 일가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사를 의논하는 큰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종택은 종손이 거주하는 살림집과
불천이를 모시는 사당, 또 제사를 모시는 제청인 추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 때는 낙동강 연안이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을에 한 150여 가구의 집성촌인데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곳 그 사당과 종택, 이 추보당, 제청 요 세 채만은 그 당시에 전쟁 때 그 인민군들이 통신부대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참 동란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곳은 추보당으로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고 기리는 곳입니다. 1746년 창건한 추보당은 대구시 문화재 자료 56호로 지정돼 있으며 1981년 일부 중수, 개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산고가라는 말은 포산이 현풍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옛 할아버지가 계시던 집이란 뜻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그 청백가성 형판과 서쪽의 그 충효세읍 이 형판은 우리 중시조공이신 청백리 선조의 우리 곽가의 문훈입니다. 문훈인데 청렴하고 결백한 소리가 집에서 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대대로 세세로 일로 삼아서 하라 하는 우리 곽가의 문훈입니다. 추보당 뜰에는 여러 나무들이 가을을 맞아 운치를 보태고 있는데요. 특히 사당 앞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 배롱나무 두 그루에 절로 눈길이 머뭅니다. 이는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된 것으로 높이가 11m가 넘는 보기 드문 희귀목인데요. 배롱나무는 원래 중국에서는 자미화라고도 하는데 선비가 사는 집 뜰에는 배롱나무를 숭상을 하는 우리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이라고도 하는 이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꽃이 지지 않고 벼가 익어서 추수를 할 때까지 꽃이 100일간 핀다고 해서 백일홍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붉은 꽃이 만개해 있을 때는 참 보기가 경관이 좋습니다. 청백리로 칭하는 자리는 관리 풍계의 높낮이를 불구하고 가장 얻기 어려운 명예인데요. 사후 과감방 선생은 영구히 사당에 안치 불천위 제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 그 청백리 창곡 그 안자방 저 19대 선조는 조선 초기에 그 세종대왕 때에 대과를 하시고 외직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 그 세조가 왕권을 찬탈하는데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을 하셔가지고 후진 양성에 힘을 쓰시다가 그 이후에 세조 13년에 이시의 난이 났습니다. 그 이시의 난 때 그 난을 평정하는 공공으로 원정공신이 되시고 또 청백리에 녹선되시어 국성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백리로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로 하신 때문에 그 후손들은 지금도 그 청렴하고 결백한 청백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망자의 혼이 깃든 신주는 감실 안에 잘 보관돼 있는데요. 감실 문을 열면 독이 들었고 그 안에 신주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솔레마을에 자리한 이양서원. 현풍곽시 청백리 공파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창건됐습니다. 우리 그 옛날 그 표현에 보면 이제 산남수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음과 양을 이제 지칭할 때 산은 남쪽 그리고 물은 북쪽을 이제 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대니산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양이라는 표현이 붙어 됐죠. 그리고 참고로 이 대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 공자를 이고 있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자가 한자로 보면 이제 머리에 일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니자는 중니자인데 이 니라는 글자가 이제 공자의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공자의 자는 중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산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사당의 이름은 청백사.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백리 광안방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라 붙은 것입니다. 강당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경념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경이라는 것은 밝을 경자, 뭔가 세상에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렴자는 청렴할 염자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은 사당도 마찬가지고 강당도 그렇고 청렴결백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서원이죠.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겸양과 검소가 중요한 덕목이었는데요. 그러한 조선에서 이름 앞에 청백리를 붙일 수 있었다는 것은 당대는 물론 대대손손 이어지는 최고의 찬사였을 겁니다. 실제로 광안방 선생의 청렴결백함에 대해서는 여러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 일화가 남아 있는 것이 그 해남 현감으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는데 본인이 데리고 있던 그 몸종이 허리춤에 보니까 이 쇠대 그래 자물쇠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과감방 스님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 가지고 그것도 다 나라의 재물인데 차고 있다고. 그래서 돌려보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하는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보고 글을 보고 뭐 고을 수령인지도 뭐 모를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현어 유독한 청빈한 관리가 있다더니만 바로 그 과감방 같은 인물을 두고 그랬구나 하고 그렇게 칭송이 자자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청백리에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들에게는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청백리가 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세월 동안 청백리에 오른 인물은 기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청백리는 호는 아니고 조선 조정에서 국가에서 이제 청렴결백한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목민심서, 그 정약용 선생께서 쓰신 목민심서에 보면 청백리의 조건을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어떻게 해놓았나 하면 조정에서 즉 나라에서 받은 녹봉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절대 집에 두지 않고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신이 타고 갈 말 한 필만 가진 자가 바로 청렴한 청백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고기는 뜰에 매달아 두고 송아지는 고을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현어 유독. 그 말을 이곳 이양서원에서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마을에서 또 한 곳 의미 있는 장소는 바로 현풍곽씨 12정려각인데요. 정려각이란 국가에서 풍습으로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연려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정려 사실을 기록한 현판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대통령 훈장보다도 몇 갑절 더 격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자 정려를 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제 3대 추정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까지 벼슬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복호라는 혜택을 받는데 복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조세를 갖다가 면제를 받고 그리고 부역 나가는 것조차 이렇게 면제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혜택이 아주 컸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정려각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풍곽씨 12정려각이 특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다칸 정려각으로 쉽게 말해 규모가 가장 큰데요. 또 보통의 경우
한 문 중에서 한 명도 나오기 힘들다는 정표자가 대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는 흔히 그 유교 국가에서는 과거에 이제 인간의 최고의 덕목 그러면은 이제 충효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흔히 삼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정표자가 15명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한 문 중에서 충신, 효자, 연려가 삼강이 모두 나왔다라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정려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비각 형태의 목조 정려각과 돌로 만든 석조 정려각, 그리고 대문과 정려각이 합쳐진 대문형 정려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풍각시 12정려각은 이제 목조형 정려각인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닭칸형이라 그래서 한 건물 안에 칸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닭칸형 목조 정려각이라 그러는데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12정려각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려를 받은 인물이 12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12정려각이라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요 칸수가 12칸이기 때문에 12정려각이라고 붙었고 사실 여기는 오른쪽에 10칸이 정려각이고 맨 좌측에 2칸은 정려각이 아니고 그냥 효자 비각, 비각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조선 제1의 충, 효, 열 가문이었던 현풍각시의 명성을 보여주는 이곳. 하지만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정려 기록은 없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입향조이시고 그렇게 청백리까지 녹선이 된 어른인데 과간방 어른이라든지 또는 망우당 곽재우 같은 어른, 그 큰 어른들이 왜 여기 정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려를 받는 조건은 현장에서 순절을 하든지 남편을 따라서 목을 메고 자결을 하든지 효자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다가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과간방 어른이라든지 망우당 곽재우 장군은 나라에 충성을 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명대로 다들 사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려라는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현풍각시 12정려각은 일문삼강으로 유명한데요. 이 말은 한 문 중에서 충, 효, 열, 삼강이 모두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삼강오륜을 인륜의 최고 덕목으로 숭상했던 조선 땅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재 곽준이라는 인물이 계시거든요. 안음현감이라는 이제 직위에 이제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황석산성 전투에서 외적들과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순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신이라고 이제 정리를 받게 됐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아들 중에 이제 곽이상, 곽이후라는 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도 당시 그 황석산성 전투에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외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은 이제 효를 이룬 거죠. 아버지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이 곽준이라는 인물의 이제 맏며느리 그리고 딸인데요. 맏며느리는 이제 거창신씨였고 딸은 뭐 당연히 현풍각시였죠. 이 두 분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남편들이 같은 장소에서 모두 순절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남편의 뒤를 따르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열부로 국가에서 이제 정려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대에서 충과 효와 열이 다 나왔다 그래서 일문삼강이라고 하는 거죠. 현풍각시 12정려각에 있는 15명의 인물 중 충신으로 정려에 오른 인물은 곽준 선생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효자와 연료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면 효자에는 어떤 이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효자가 모두 8분이 이제 정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이제 흔히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사효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은 이제 곽결, 곽청, 곽형, 곽호 이렇게 사형제인데 이분들이 임진왜란 때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해소 천칙병을 아주 심하게 앓고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비설산 자락에 이제 사효자굴로 불리는 이제 굴에 이렇게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해소병이다 보니까 기침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기침 소리 때문에 외적들한테 발각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제 그때 아들 4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큰형부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굴 밖으로 나와서 외적들의 칼을 맞고 다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외적들이 보고 그 아들들의 그 효성에 감복을 해가지고 결국 그 아버지는 목숨을 살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 나머지 네 분의 그 효자들이 더 여기에 정직하게 지금 모셔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남편, 아버지를 뒤따르기 위해 자결을 택한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절부, 열부, 효열부에 오른 현풍곽씨 집안의 연려들입니다. 예, 그 현풍 12정려가 안에는 모두 이제 6분의 연려가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요. 그 일문 삼강의 주인공인 이제 존재곽준의 이제 맏며느리인 거창신씨 부인, 그리고 존재곽준의 딸인 이제 현풍곽씨 부인이 계시고요. 또 한 분 좀 특이한 분이 계신다면 이제 전희씨 부인이 계시거든요. 그 곽내용이라는 분에게 이제 시집을 오셨는 분인데, 이분은 시집 와서 6개월 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남편 뒤를 따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 앞으로 제문을 하나 썼고요. 그리고 절명사라 그래서 가사를 하나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자리를 딱 걷으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썼던 이제 절명사라는 이제 글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글이 워낙 명문이라서 나중에는 이제 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릴 정도로 그렇게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풍곽씨 12정려 앞쪽에 오시면 효열부 전희씨 절명사비, 그래서 그 당시에 쓰셨던 그 절명사 내용을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은 비석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정려각은 처음엔 솔레마을 입구에 흩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중의 논의를 거쳐 1725년부터 정려각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해 그 후 지금의 자리로 이관하고 다시 보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옛 표현에 보면 그 충신을 구하려거든 효자집에 가서 찾아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그 가정의 그 효라는 것이 이제 사회로 확충이 되면 이제 충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마을이 그렇죠. 효, 충, 10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 그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상이 많이 혼탁해졌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온고의 지신이라든지 또는 법고 창신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옛 것에 바탕을 두라 그러거든요. 이 마을 충과 효와 열을 이렇게 숭상했던 어떤 이 마을, 이 마을의 정신, 물론 지금하고 조금 괴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옛날 덕목등을 숭상했던 이 마을에서 어떤 지금의 사회 문제사항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의 어떤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로부터 도덕과 절의를 숭상하며 삼강의 도를 다하는 현풍곽씨 새거지, 대구 솔레마을. 청백리 광안방의 정신이 서려있는 이양서원부터 삼강을 지킨 이들을 기리는 12정려각까지 솔레마을을 한 바퀴 둘러다 보면 쫓기듯 살아온 오늘 하루가 절로 돌아봐지면서 내일은 조금 다르리라 다짐해보게 됩니다.